목 아파. 왜요? 존댓말 하지 마! 시작한 거 아니야? 네, 파라파라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파라TV의 미군입니다. 수요예요? 쇼호스트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쇼호스트가 되느냐, 입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는 과연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야기 첫 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각각의 홈쇼핑사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공채를 냅니다. 필요한 인원을 모집을 해요. 신입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딱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의외로 많이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0명으로 보통 하지. 맞아요. 네. 왔는데 지원자들이 왔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많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여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 편에서 학원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에서만 혹은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돌고 있는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정보들이 있어요. 그 회사 A라는 회사가 지금 공채가 났는데 그 A라는 회사에 요런 상품군, 예를 들면 가전 상품군에 신입이 지금 부족하대더라. 뭐 패션을 팔 쇼호스트가 신입이 부족하대더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는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인이 있지 않고는 얻기가 조금 어려운 정보들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쇼호스트 입사 과정 첫 번째는 바로 서류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입사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서류를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는 건데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회사, 일반 회사와 차이가 있다면 뭐 프로필 사진을 넣는다든지 그치. 아니면 요즘에 영상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예전에는 프로필 사진만 받았어요. 트렌드가 왜냐면은 사진은 아시겠지만 보정을 너무 많이 해. 옛날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돌았었냐면은 그 서류를 통과해서 처음에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사진이랑 실물이랑 똑같나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나?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누구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옛날이랑은 달리 이제는 더 어려워진 거죠, 사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기소개 내지는 상품 PT를 짧게 해보세요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는 또 아카데미에서 그 완벽한 자기소개 만드는 만들죠. 게 몇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밖에 투자 안 했어요? 몇 시간! 자기소개가 서류 통과의 절반 이상이죠, 영상이라면. 네. 그 영상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가 합격이 된 사람한테는 개별적으로 보통 통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종을 구할 때도 이력서 엄청 넣고 계속 면접 탈락, 서류 탈락하고 저희는 그걸 서탈이라고 불렀거든요. 서류 통과가 일반적인 직종에서도 힘든 것처럼 절대 거기서 밀리지 않습니다. 서류 통과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전 거의 떨어졌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서류가 통과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이제 보통은 자기소개, 일명 1차 카메라 테스트가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며칠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보통. 많아요. 이제 1차 카테가 잡히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메이크업샵에 전화하기. 그렇죠. 그게 되게 밀려요. 경쟁력이야. 그다음에 이제 쇼호스트들 사이에 이제 어디가 많이 가는 그런 맞아. 샵이 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있나? 저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 딱 봤을 때 제가 메인 보컬이다 그룹에서 그 느낌 있잖아요. 쟨 PT를 잘하겠구나. 쟤 실력파다. 딱 봤을 때. 근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메이크업이나 이런 헤어나 이런 쪽에 신경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당연한 거지만
일반 회사에 일반 직종에 면접할 때 보통 카메라 테스트를 받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명 세팅 다 하고 네. 요렇게 잡으면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런 느낌이구나까지 보는 게 카메라 테스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1차에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제 서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치.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 놓고 쫙 땡겨서 이제 여기만 지원 안 하겠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맞아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제 뭐 어디를 좀 더 잡아봐, 측면 잡아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감독님들이 오더를 내리면서 위에서만 이제 그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쵸. 시험 보는 사람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외모를 뜯어보기 때문에 프로필 이제 이 화장을 할 때,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특이점은 이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준비한 걸 뭐 리딩 그냥 회사 쪽에서 주는 뭐 뉴스 리딩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말한 대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노래를 시키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아마 심사위원이 심심해서 그랬을 거야. 지쳐서. 근데 그런 기회도 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1차에서는 워낙 많으니까. 1차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발성과 인상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보고 괜찮겠네 하고 이제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 서류, 그다음에 카메라 테스트, 세 번째는 2차 카메라 테스트 혹은 P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쇼호스트의 실무 능력이라 함은 이제 상품을 얼마나 잘 소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잘 팔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보는 건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기본적인 이 사람의 그 어떤 끼,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했던 실력, 요게 이제 종합이 돼서 총점이 거의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유를 하는 건데 연기 탤런트를 뽑는 거라면은 1차로 이제 서류를 한 거고 2차로는 카메라 테스트만 한 거예요. 연기는 아직 안 본 거야. 그리고 3차에서 이제 연기해보세요. 자유연기 봅시다. 혹은 지정연기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준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혹은 시키는 걸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 있으면 내가 준비를 휴대폰으로 했어. 이제 안녕하세요. 뭐 수험번호 몇 번 이장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누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갤럭시의 뭐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고요. 요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곳도 있어요. 이거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즉석으로 시키는 즉석 PT가 있습니다. 공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네. 즉석 PT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즉흥 연기 같은 거예요. 아까 연기로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쪽지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랜덤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거 들고 해보세요. 이러면 가서 시키는 거예요. 쓰고 있는 모자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보통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10분 정도를 할애하거든요. 그죠? 안녕하세요 한 다음부터 주문 주세요. 이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요. 네,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장현이고요. 오늘 스위스 밀리터리의 전기 면도기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면도기 2대가 따라가는 스위스 밀리터리 방송 주문 받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 내외로 다 해결을 하죠 보통. 맞아요. 3분을 했는데 좀 지겹다. 나는 5분짜리를 했는데 3분 듣고 그냥 끊을 수도 있고요. 더 금방 끊죠. 저 엄청 금방 끊겼어요. 아 그래요? 저는 시험 때 2개 합쳐서 2분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네. 떨어진 줄 알았겠다. 집에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와이프도 막 물어보고 잘 봤어? 이러고 뭐 동생들 같이 공부한 애들도 형 잘 봤어요? 이랬는데 뭐 한 개 있어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얘기를 저는 집에 가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다. 뭐야 쟤 뽑아라. 야 쟤 그만 봐. 뭐 이랬든지. 근데 전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뽑아도 되겠다. 네, 쟤 뽑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산으로 곳에서 갔네요. 했는데 3차는 PT를 봅니다. 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음. 사람들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실력이 이제 비등비등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어야 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3차에서는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3차로 이제 PT를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면접이죠. 면접이죠. 음. 임원 면접이 보통 되죠. 어. 네. 면접을 봅니다. 아. 보통 임원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무튼 최소한 높은 분들이 팀장급이나 차장님들급이 들어오죠. 실무진이 많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원진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비중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대응 방식도 약간 달라져야 되기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임원들,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그쵸. 자네 이 회사에 왜 지원했나? 자네는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나? 아, 자네는 어떤 상품 하고 싶나?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자네는 어떤 쇼호스트가 되고 싶나? 존경하는 쇼호스트는 누구인가? 어때요? 참 쉽죠? 경력도 많이 물어봐요. 뭐 했는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네.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쇼호스트랑 좀 연관을 지어서 이런 걸 배경으로 좋은 쇼호스트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물어보죠. 얘기해야죠. 해야죠. 서류,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에 쓴 거,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내가 PT 했던 거, 카메라 테스트 했을 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드디어. 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임원 면접까지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네, 쇼호스트가 된 겁니까? 된 거죠. 아, 인턴 기간이도 있네요. 아유, 멀다 인턴 멀어. 너무 싫어요. 우리 먼 길 왔다. 인턴을 보통 진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떨어뜨리죠. 떨어뜨리죠. 보통 떨어뜨린다고 봐야죠. 거의 다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 이번 기수에는 건질 애들이 없구나. 매일같이 시험 보는 기분으로 들리거든요. 그쵸. 왜냐면 실제로 시험 보는 게 맞아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쫙 받아갖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죠. 나는 일반 직종에서는 사무직이나 일반 회사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있나? 없지. 정식으로는 없죠. 일반 회사의 인턴은 이제 소수를 뽑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합격을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맞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조금 모르는.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붙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오히려. 뭐 6명을 뽑으면 뭐 한두 명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맞아요. 6명을 뽑았는데 뭐 4명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도 사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위 5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희도 인턴을 했으니까. 우리 2달 했나? 3달 했나 2달 했나 뭐 아무튼 그 정도 했었어요. 이제 저희 때도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턴까지를 마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쇼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서류, 카메라 테스트, PT, 면접, 인턴. 그쵸. 요 5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차수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PT가 조금 여러 번으로 나뉠 수 있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임원하고 카메라를 같이 붙여서 있죠.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좀 그거는 약간 변수는 있어요. 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프로필이 중요해요. 요즘엔 영상이라니까. 영상도 프로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 탤런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연기를 진짜 막 설경구처럼 해. 근데 서류가 안 되면 그걸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는 연기대로 해야 되는 거고 네. 서류를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글을 읽는 것보다 딱 시각적으로 오는 사진 그리고 영상. 영상 이게 먼저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쇼호스트의 채용 과정이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걸 제외한다면.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쇼호스트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해서 어필해갖고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쇼호스트가 하는 업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류에서는 글과 영상과 사진으로 설득을 하는 거고, 카메라 테스트 때는 카메라 테스트 때에 맞춰서 설득을 하는 거고, 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걸 가졌습니다를 보여주는 거고, PT 땐 PT로, 질의응답 땐 질의응답으로 각각의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해서 설득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조차로도 내가 설득을 못 시킨다라면은 쇼호스트가 돼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막 무서워하실 것도 없고 또 못될 게 없는 직업이 쇼호스트거든요. 본인만 잘하면은 의외로 되게 합격의 문이 전 넓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를 보고 다들 희망을 가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네. 저렇게 평범한 애들이. 저런 애들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말 할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쇼호스트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뭐 너무 일반적이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학원도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냥 홈쇼핑만 집에서 보는데 나는 쇼호스트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모를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네, 다음 컨텐츠는 뭘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든 쇼호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단골 질문들. 공통된 게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거 좀 풀어드릴게요. 뭐 얼마 버냐, 뭐 어디서 하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컨텐츠는 쇼호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혹시 쇼호스트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을 얻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